오늘은 원스리생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도 첫 끼가 밤 11시. 잠은 당연히 못 자고요. 2주 동안 못 자고 이럴 때도 있죠. 1월부터 7월까지 병원 밖을 못 나갔어요. 수술방에서 윈년차가 어시스턴트 조금 실수를 한 거죠. 교수님 발로 차갖고 막 퇴근을 안 시킨다? 원래 1년차는 퇴근이 없는데 퇴근을 안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죠. 오늘은 원스리생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안 보셨잖아요. 스리생은 보셨어요? 아니요. 스리생도 안 보셨어요? 장면들 몇 개를 좀 취합해 왔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저희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아, 네네네. 원장님은 수술 많이 해보셨나요? 네, 많이 했었죠. 무슨 수술을 좀 주로 많이 하셨어요? 무릎하고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하고요. 골절 수술 많이 해본 거. 그럼 수술 전에 스크럽하고 간호사 이렇게 다 씌워주잖아요. 실제로도 좀 그렇게 해요? 그럼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여배우가 머리카락 이렇게 딱 만졌는데 네. 컨타 났다 뭐 이러잖아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셔. 머리 이렇게 하나 만지는 게 그렇게 좀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디든 다 균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장갑을 낀 여기 말고는 다 균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든 만지면 다 컨타예요. 근데 수술은 우리가 째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은 다 무균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만져서 들어가면 균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 그래요?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병원에 있는 균들은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균들이 많아요. 그런 거 잘못 들어가면은 진짜 재난이에요, 재난. 막 썩어요? 다 썩죠. 다 썩고 뭐 일단 수술이 망해. 공기 중에도 어쨌든 바이러스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술방은 균이 활동을 많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차갑게 하는 것도 있고 공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수술방 세팅하는데도 억 단위가 들어요. 네. 근데 보면은 레지던트 1년 차들인데 어쨌든 인턴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도 나름 구색을 갖춘 것 같은데 실제로 레지던트들이 이렇게 좀 많이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1년차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죠. 인턴은 뭐 거의 이과는 어떤가 보다 이런 이 정도만 보는 거지. 그럼 레지던트 1년차는 이제 막 나온 애들이니까 아는 게 없고, 이제 한 3, 4년차 돼야 조금 이제 아는 게 생긴다. 원장님도 레지던트 때 좀 많이 바쁘셨어요? 엄청 바빴죠. 뭐 하느라 이렇게 바쁜 거예요? 레지던트들은? 많은 일을 하는데 레지던트는 주치의거든요. 환자 관리를 케어를 다 해주니까 처방도 내야 되고 차팅도 해야 되고 수술방 가서 어시스턴트도 해야 되고 외래에서도 어시스턴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3, 4년차가 시키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진짜 밥도 못 먹고 막 잠도 못 자고. 네, 선생님. 저 근데 밥만 빨리 먹고. 네, 지금 실제로도 갈게요. 원장님 그러셨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도 첫 끼가 밤 11시. 점심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야식을 주거든요, 병원에서. 그게 이제 첫 끼고, 지금 제가 83kg인데 그때 레전 1년차 때 68kg였어요. 원장님 키가 되게 크시잖아요. 밥을 잘 못 먹어. 68kg까지. 근데 이게 보면은 수술이 되게 길어지면 중간중간 교대로 밥도 먹고 오던데 그래도 오늘 수술 중간에 밥 시간도 나고 오영 선생 운 좋은 거야. 실제로도 좀 그래요? 예, 그럼요. 예, 근데 이제 1년차는 밥을 먹으러 못 가요. 아 계속 봐야 되니까? 3, 4년차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너 먹고 와,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1년차는 잡일을 다 해야 되니까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잠은 당연히 못 자고요. 1년차 때는 거의 한 새벽 4시쯤 자서 컨퍼런스 6시 반부터 하니까 6시 반에 일어나고. 예. 그렇게 하면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많이 졸아요. 수술방에서도 졸고 외래에서도 졸고, 만약에 주말에 응급실 당직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 주는 못 자고 2주 동안 못 자고 막 이럴 때도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주 80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상 못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좀 많이 나아졌죠. 저 때는 뭐 120시간씩 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턴 마지막 2개월을 픽스가 됐다 해서 정형외과를 도는데 1월부터 7월까지 병원 밖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7월에 처음 이제 병원을 나가는데 겨울옷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간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겨울옷 입고 나간 적이. 그리고 보다 보면은 레지던트가 실을 잘라요. 컷. 그 실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릴까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버려야지. 쫓겨나거든요 결국은. 주니어야, 그거 네가 치우면 될 걸 왜 거기에 올릴까? 근데 이거를 그냥 바닥에 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꽉 잡고 있다가 나가서 버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버리면 피 같은 것도 막 나고 할 거 아니에요 바닥에? 피는 별로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피가 나면 안 돼요. 지혈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뭔가 피가 많이 났다, 그럼 수술이 잘못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제가 그런 사진을 본 것 같아요. 응급의학과였나? 교수님 발이 피에 묻어서 약간 그런. 과마다 좀 다르긴 하겠네요. 저희 과는 피가 많이 나면은 뭔가 수술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되게 약간 열받는 장면 중에 하나가 선배가 이제 군기를 잡는 건데 선생님, 1년 차들이 1년차 퇴근을 김상희입니다. 못하게 턴노트 퇴근해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오늘 세 번째로 턴노트
OT라고 해서 선배한테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보고를 하더라고요. 온도 확인했을 때 클리어였습니다. 프리텀 레이버로 MFICU에서 입원 치료 5일째인데 리토드리는 30cc로 계속 쓰던 분입니다. 아니요, 알고 있었는데요. 방금 30이라고 말씀드려. 의대도 이런 약간 군기가 실제로 좀 있어요. 있죠. 군기는 당연히 있고 사실 뭐 상명하복은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남자만 있는 과하고 여자가 같이 있는 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삼성은 좀 분위기가 유한 편이거든요. 같은 데는 되게 빡세대요. 엄청 맞는데요. 근데 삼성은 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희 때는 그래도 때리는 게 많이 없었는데 선배들은 많이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턴 때였나? 1년차 때였나? 수술방에서 윈년차가 어시스턴트 조금 실수를 한 거죠. 교수님 발로 차갖고 막 조인트 까고 조인트 까고 발로 차고 막 그런 일 많이 있었죠. 그리고 퇴근을 안 시킨다? 원래 1년차는 퇴근이 없는데 퇴근을 안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 이건 또 약간 네. 다른 거구나. 퇴근이 없는데 어떻게 퇴근을 하지? 요새는 80시간이니까 좀 다른가? 원장님이 그래도 또 우리나라 메이저 학교에 메이저 병원을 나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유명한 명의 교수님들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교수님들을 보면 막 옆에서 막 감탄이 좀 나와요. 그쵸. 빠른데 잘하는 거, 정확한 거. 사실은 그냥 볼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이게 진짜 잘하시는 거였구나. 왜냐면 난 그 속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탁탁탁 해결해 나가실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명이구나. 일반인 입장에서 수험생으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 5대 의대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원장님도 그 5대 의대 출신이잖아요. 메이저 의대. 네. 메이저 의대가 확실히 다른 의대보다 약간 더 뭔가 좋은 점이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좋은 병원에 있으면 당연히 다양한 케이스가 오니까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럴 수 있겠구나.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가 돈이 많으니까 교수님 월급 더 많이 줘요. 진짜로.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그런 데 더 몰리는 것도 있고 연구도 더 많이 하시고.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제일 후발인데도 그렇게까지 올라온 거는 다 투자를 많이 해줬으니까 그런 거죠. 삼성에서. 그리고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마취과 선생님들한테 방 좀 열어주시면 안 되냐고 약간 이렇게 굽실굽실 하는 거예요. 레이버가 아, 인분간격으로 네네. 생겨서요. 응급실색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요? 진짜 수수방 없는데. 죽어도 없어요. 있어야 돼요. 산과 진짜 저승사자 같은 거 알아요? 전화만 와도 소름이 돋아 그냥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아니 사람 살리고 한 수술을 하겠다는 건데 왜 갑의 위치에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전연차들이 중요 롤 중에 하나가 방을 여는 거예요. 방을 안 열어줘요. 수술방을 마취과 선생님들이. 그거를 그냥 약간 임의로 열고 그러면 안 되나요? 왜냐면 마취과 의사가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환자 상태를. 왜냐면 수술하다가 피도 나고 그러면 이제 바이탈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거를 마취과 선생님이 잡아줘야 되니까 계속 수술방에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취과 선생님이 꼭 있어야 되는 거고. 드레싱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장갑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방금 낀 건데요? 핀셋도 같이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오전, 오후 각각 2번씩 총 4번인 거 아시죠? 정해진 시간 꼭 지켜주세요. 방금 보셨지만 드레싱에 되게 환자분이 집착을 하시잖아요. 이 드레싱이 좀 많이 중요한 건가요?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진물이 많이 나면은 당연히 자주 갈아줘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은 2, 3일에 한 번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심리적인 것 때문에 네, 좀... 그렇죠.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럼 환자분들의 컴플레인 이런 것 때문에 레지던트들이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렇죠. 많이 받죠. 직접 환자를 상대하는 게 레지던스들이니까. 교수님들은 어차피 회진할 때 한 번씩 회전할 때 잠깐 보니까 계속 컴플레인이 있을 때 가서 해결하는 건 다 레지던스. 그럼 생각해보면 레지던트들은 의사한테 치이고 환자한테 치이고 사이에 껴가지고 진짜... 그럼요. 힘들죠. 레지던트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사실 의대 온 애들이 다 모범생들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말씀 잘 들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걸 다 그냥 열심히 하는 애들이고 그렇게 잘 한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2002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때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그 강당에서 이제 환자들하고 같이 응원하고 끝나면 이제 가서 다시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진짜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그 시험 그거 좀 못 보면 되지. 그냥 나가서 이렇게 놀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20대를 그냥 바친 거죠, 병원에. 조금이라도 사회 경험이 있었으면 일반 대학 다니고 왔었으면 그거 아니까 개기일 때 좀 개기고 이런데 대부분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알려 죽이시라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안 갈 거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받든 직접 하시든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못해. 오래 버텼나
근데 오늘 실제로도 이렇게 중간에 레지던트 하다가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예, 있어요.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도망을. 너무 슬픕니다. 새벽 4시에 딱 잠들 때, 씨발, 내일은 도망간다. 내가 내일은 도망간다. 이러고서는 막 일하다 보면은 또 다시 새벽 4시야. 내일은 내가 무조건 도망가야지 하다 못 도망가요. 근데 실제로 제 동기 형 중에 여름휴가를 갔어요, 일주일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안 돌아, 그 일을 누가 해요? 제가 했죠. 전 더블 조치했어요, 그때. 뭐 결국은 돌아오긴 했어요, 그 형. 그리고 제가 2년차, 3년차 때도 이제 후배들 도망가면은 잡아오는 건 다 제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경희대에서 하시고 레지던트 절병 오신 분인데 나이가 저보다도 한 9살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도망가셨는데 가서 제가 모셔오고. 그리고 또 제 대학교 후배 2년 후배 있었는데 걔도 도망갔었는데 문 두드리면서 야 나와라, 야 이것만 참으면 된다 막 이러면서 하여튼 데리고 온 적이 2번 있어요. 예. 지금 그 형님하고 후배들 다 의사. 예, 다 됐죠. 예, 다 잘 돼서 잘 살고 있어요. 그 2년 후배 걔는 형 덕분에 의사 됐다고 그랬었죠. 예. 그것도 다 이해해 주겠죠? 좀. 다 이해해줘요, 사실. 다 이해해주는데 제가 멍청해서 제가 못 도망간 거죠. 예. 난 왜 안 도망갔을까? 오희영 선생님, 응급이라고 거짓말하고 내렸다면서요. 그게 말이 돼? 쌤, 그거는요. 아닙니다. 결과는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오희영 선생이 거짓말해서 수술방 빼지 않았을 겁니다. 저 1년차 때 그렇게 일 안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안 가르쳤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1년차는 제가 혼내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혼내겠습니다. 이런 훈훈한 장면도 실제로 좀 있나요? 근데 사실은 다른 과 레지던트를 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같은 과는 엄청 털고 까도 다른 과는 사실 안 건드려요. 근데 만약에 다른 과 레지던트가 깠다, 그럼 당연히 막아주겠죠. 근데 이제 다른 과 교수님이 깔 때는 있죠. 그때는 그냥 위로만 해주는. 그렇죠. 어쩌겠어요. 네, 어쩌겠어요. 뭐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레지던트끼리는 서로 자, 이렇게 오늘 한번 원장님 바쁘신 와중에 나름 꽤 화제가 되는 의학 드라마 한번 해보셨는데 고증이 잘 되어 있던가요? 네, 고증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학 드라마도 요새는 주승점 외상센터인가? 저도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저도 신기하니까. 근데 생각 외로 고증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원장님의 실제 레지던트 생활 때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